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을 했습니다. 돌직구 이런 말을 하죠. 그야말로 돌직구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이 국회에서는 지금 그 이태원 그 참사를 계기로 국정조사를 지금 발동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야 간에 지금 깨진 상황이죠. 그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일원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일원도 안 했어요. 무언지하에 그냥 거부해 버렸습니다.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거기서 벌써 윤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죠.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들어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상황 명확히 했는데, 야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탄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탄핵조차도 지금 어렵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난관이 있어요. 요거 앞선 제가 영상 업로드물에서 그걸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지금 상황이 또 어떻습니까? 이태원 유족들이 결국은 유족회를 만들고 세월호처럼 하려고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시즌2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세월호 때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반대적인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주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일종의 세월호 독재, 세월호 권력, 이런 말이 공공연히 이제 나돌 정도로 완전히 그 분위기에 전부 빠져 있었죠.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이제 여당 의원들도 전부 가슴에 노란 그 리본을 달고 다녔으니까요. 말도 안 거죠. 가끔 누군가 한마디 세월호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융단 폭격을 맞고 깨갱했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거를 건들 수가 없는 성역이었었죠. 그런 상황이 지금 저들을 유혹하는 것 같은데, 이태원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는 정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태원은 세월호와는 다르다. 세월호 때도 그때 너무 지나치게 국가가 끌려갔어 라고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뒤늦게라도 지금 각성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기까지 상식의 승리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같은 이런 유튜브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우파 유튜브가 많아지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사리 분별할 수 있게끔 선동당하지 않는 목소리를 계속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더해 지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민노총 총파업을 했고요. 화물연대가 그 전위대로서 그야말로 일전을 이제 불사한다는 자세로 이렇게 나왔는데, 윤 대통령에게 그리고 누굽니까? 원희룡 장관에게 막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깨갱하고 말았죠.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잘하면은 민노총으로 비롯되는 저 불법 파업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굉장히 엄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기고, 자, 이런 속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하나 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민주 깨려는 거짓 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을 안 한다. 와,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언어로서는 가장 강한 워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핵짓구 돌짓구입니다. 이거 맞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박살 날 것 같아요. 자, 뉴스로 이게 또 나왔는데요. 일부 뉴스들은 아직 이 내용은 담지 못하고 제목만 이렇게 속보 형식으로 내놓고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 누리는 법치주의 국가를 특별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바로 잡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책무는요,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뿌리 뽑고 그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이제 심판하는 것이다. 이걸 명확히 하고 있다.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한다. 국정의 최고 가치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를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좌파 진영은 당신이 그렇게도 자유를 소중히 생각하느냐라고 태클을 걸긴 합니다만, 이제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님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것은 뭐 세상 말이 필요 없는데도 저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를 뗀 그냥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책에요. 우리나라의 이제 근현대사를 기술할 때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로 이제 기술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에 어린이들이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잡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인데 법 위반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그 내각 회의에서 한다는 게 아주 뭐 엄청난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정상 궤도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이건 뭐 완전 FM 아닙니까? 자유 우파의 FM.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 반복, 선동해서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고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더 말이 필요합니까? 자, 이재명 이제 꿈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수법으로는 안 통한다. 양산의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민노총도 그 떼거리로 그 떼법 내세운 그 파업으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세월호 시즌2를 노래하는 이태원 유족들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헛고생합니다. 이 대통령을 잘못 만났어요. 되지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번에는 여론도 지금 이태원 편이 아닙니다. 내가 냉정하게 봐도요. 여론조사를 해도 이태원 편 드는 여론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60% 정도는 반대. 10 정도는 뭐 관망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야당도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총선까지 이 프레임을 끌고 가면은 오히려 야당이 자충수가 되고 자신들의 자살골이 된다. 이게 오히려 총선 압승에 우파의 압승을 안겨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되면은 정치권의 승리라는 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정말 냉혹하게 매몰차게 차버리거든요. 지금 이태원 유족들이 지금은 저 민주당이라든가 민변이라든가 그 떨거지들하고 좀 붙어 있지만 어느 시점 되면요 버림받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세월호 때는 통했지만 두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월호는 배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진상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도 선동이 먹혔고 미스테리한 상태로 계속해서 음모론이 생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던 요인이 있었지만 이 이태원은 너무도 간단하잖아요. 사안 자체가. 그래서 국가 책임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안 될 일이다. 괜히 헛힘 빼지 말고 각자 생업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우리 국민들 중에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 갖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추도 안 하기 때문에 애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인 점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고 법치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최고 책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언급한 내용들이 있죠. 국회, 자, 이재명,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친명, 친문, 문재인까지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민노총, 뭐, 화물연대, 그리고 이태원 유족회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한 번 통했다고 두 번 통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요. 한 번이죠, 한 번. 계속해서 그런 어떤 생떼 어거지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관점에서 글로벌 기준에서 보더라도요. 그런 대형 참사가 났을 때 국가 책임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인기가 없을 때인데도 당장 옷 벗어야죠. 그렇지만 그 어떤 언론도 어떤 그 정치 세력도 어떤 시민단체도 대통령을 공격을 안 했단 말이죠. 오히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고 같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식으로 나갔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자면요. 세월호 성역 이것도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국가가 이제 끌려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것을 노리고 좌익 진영에서 음모 세력들이 일부러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철저하게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잘못된 게요. 민주당도 그렇고 민변도 그렇고 그 유족회도 그렇고요. 책임을 요구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뭐 양보해서. 그런데 왜 대통령 책임, 행안부 장관 책임을 요구하는지 그걸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현장에 있는 경찰의 책임이 가장 1차적이에요. 그게 어쩌면 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용산경찰서 더 내려가면은 거기에派出所가 있잖아요. 치안센터. 그리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서울경찰청 정도입니다. 이 사건은.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1도 안 물어. 경찰청장 책임도 1도 안 물어. 그냥 오로지 행안부 장관. 그 뒤에 대통령 보고 진솔한 사과를 하라. 이런 요구거든. 이거는 명백한 정치 영역입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거기 용산경찰서장을 맡고 있던 이임재 같은 사람에게는 왜 말도 한마디 안 해요? 진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때문에 지금 이태원 유족회도 순수하지 못한 거야. 대통령을 공격해서 지금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세월호처럼 해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들리는 말로는 세월호 유족회가 아직도 있긴 있을 거예요. 연합하면 연대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연대하시오. 할 테면 해보라고요.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안을 명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상대가 다르다.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